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유 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유 씨는 대마 흡연만 인정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4개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프로포폴 약 9리터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고 스틸록스라 불리는 수면제를 처방받으며 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혐의에 있어선 다르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첫 재판은 유 씨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며 당초 예정됐던 지난달 14일에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유 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인 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로 검찰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놓고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동반 입대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7명의 멤버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군면제 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나라의 부름에 멤버들이 직접 응하며 논란을 종결했습니다. 멤버들은 2025년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주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열쇠 신병교육대 앞 플랜카드와 보라색 대형 버스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지민과 정국을 태운 검은색 승합차가 정문을 통과하고 이어 슈가와 제이홉을 태운 차량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앞서 제이홉은 지난 4월 입대했고 슈가는 지난 9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지만 모두 휴가를 내고 입대 멤버들을 배웅한 겁니다. 미필 멤버였던 RM과 B, 지민과 정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모두 입대를 완료하면서 방탄소년단은 군 공백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RM과 B의 입대일에는 멤버 전원이 함께 배웅하면서 완전체 우정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게요. 멤버들은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난 뒤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갔다 와서 투어하고 콘서트하고 앨범 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옛날처럼 또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입대한 멤버들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며 멤버들과 소속사는 2025년 화양연화 10주년 앨범 발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팝 최초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는 등 K-팝 신화를 써내려간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군면제 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나라의 부름에 멤버들이 직접 응하며 논란을 종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120여 명을 고용했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국가 보조금만 41억 원 상당,
이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또 영세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근로자 이름을 올려 국가보조금을 타먹은 브로커 등도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직원이 10여 명 남짓한 사무실. 그러나 이곳은 무려 120여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 대표인 30대 A씨와 회장인 60대 B씨 등 일당 9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개의 정부부처에서 19개에 달하는 국가 과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특히 있지도 않은 소위 유령 직원 120여 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국가 보조금만 41억 원 상당.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필요한 과제 사업 합격서를 써주고 자신의 가족을 취업시켰습니다. 부산경찰은 이 밖에도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30대 브로커 C씨도 검거했습니다. C씨는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 36명과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13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C씨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일부 피해금을 받아내는 한편 관련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공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4.5%로 3명 중 1명이 혼자 산다는 건데요. 하지만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1인 가구들 형편이 더 팍팍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4.5%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20% 수준이었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를 넘어선 후에도 해마다 늘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비중은 29세 이하 청년이 가장 많았고 이어 70세 이상, 30대 등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사정이 다소 달랐는데 여성은 70세 이상, 남성은 3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남자는 결혼이 늦어져서 30대에서, 여자는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높아 70세 이상에서 비중이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지난해 연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쳤고 3천만 원 미만 비중이 60%가 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자산은 1년 전보다 0.8% 감소한 2억 949만 원, 부채는 1.9% 늘어난 3,6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54.6%는 12평 이하에 살고 있고 주택 소유 비율은 30.9%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56.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출산율도 내려가요. 원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가구 169만 9천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23만 5천 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전쟁에서 사용해 논란이 됐던 백린탄을 미국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은 끔찍한 피해를 동반해 민간인에게는 절대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미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이스라엘은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엄청난 연기와 화염을 내뿜는 백린탄은 불꽃이 몸에 닿기만 해도 뼈까지 타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뒤따라 악마의 무기로 통합니다.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백린탄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때문에 조명탄이나 연막탄으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초기였던 지난 10월 중순 가자 지구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이 백린탄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اتصالات كثيرة على مديرية العمل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نه في ناس كثيرة صار عندهم حالات اختناق من
من امور الضرب الاسرائيلي فالعالم بدها تنزل. 이스라엘은 부인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증거까지 제시하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we are calling on the Israeli military to immediately end the use of white phosphorus in highly densely populated areas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한 백린탄은 미국이 공급한 것이라고 전하며 포탄 잔해에 적힌 영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지 연막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선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손살에 쳤습니다. It means that if you use them, you have to do everything you can to minimize civilian harm. Any time that we provide items like white phosphorus or really anything to another military. 휴전이 무산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가뜩이나 싸늘해진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